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발견된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사이에도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붕괴 우려가 있는 크레인을 해체할 대형 크레인도 현장에 도착해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7개월 사이에 2차례나 대형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하다며 아파트를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광주를 떠나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최다 확진자 수가 갱신될 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 관리소장 갑질 보도 이후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금 착복과 명절 선물 상납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순천시가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사고 현장에 어젯밤 해체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무너진 건물에 붙은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밤사이 어제 발견된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실종자가 구조됐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소방당국이 어제 실종자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실종자를 구해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종자 신원이나 생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어제 오전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건물 상부에서 작업하다 잔해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종자가 흙더미와 철근, 콘크리트에 쌓여 있어 구조를 위한 통로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까지 동원해 잔해를 치우는 데 힘을 모으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건물 옆에 위태롭게 서 있는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대형 크레인도 어젯밤 광주에 도착했는데요. 전북 군산에서 출발한 1200톤급 해체 크레인은 트레일러 20대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오후부터 이틀에 걸쳐 해체 크레인을 조립할 예정이고 늦어도 일요일부터 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크레인은 건물에 고정하는 지지대가 빠져 있어 외벽에 위태롭게 서 있는 상태인데 해체 크레인을 이용해 상부를 드러낼 계획입니다. 해체 작업이 완료되면 구조 작업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도 계속됩니다.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구조견과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의 장비를 총 동원할 예정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나흘째 계속되는 수색 작업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며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구조 속도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무거운 잔해가 뒤덮여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애타는 가슴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 사고 현장엔 구조대원 85명과 구조견 10마리가 투입됐습니다.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드론은 물론 음향 탐지기와 열화상 장비, 내시경 카메라 등도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밀 수색, 그래서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층별로 하나씩 정밀 수색을 한 것이죠.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이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구조견들이 특이 반응을 보인 26층에서 28층까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14분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무너진 건물의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분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무거운 잔해가 너무 많아 장비를 넣을 통로 확보가 힘들었고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은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만 흘립니다. 한때 신호가 가기도 했던 실종자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6대 모두가 꺼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실 바라는 게 하나예요. 구조하는 거. 먹는 것도 미안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 것도 미안하고 잠을 자는 것도 미안해요. 추가 수색 작업은 더 조심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붕괴된 지점이 잘려나간 낭떠러지처럼 위험한 데다 온갖 잔해물들이 뒤덮고 있어
구조대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이라든지 누군가가 또 희생을 통해서 내 가족 살리자고 다른 사람 희생해가지고 하지는 말아달라. 눈과 겨울 강추위도 수색 작업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천금 같은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날이 많이 춥죠.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춥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4.5도로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낮 동안에도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이 추위가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오늘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눈은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만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주택 화재나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붕괴가 시작된 상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직전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안전점검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감리업체의 보고서에는 공사와 자재 모두 양호하다고 평가됐고 사고가 난 고층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달 말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가 붕괴되기 10분 전쯤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39층 공사 현장입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씨에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아래로 흘러내리며 움푹 패이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거푸집이 쿵 소리를 내며 위로 튑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짜증 섞인 한탄을 내뱉습니다. 이발 다. 39층 바닥이 서서히 내려앉자 노동자들은 서둘러 대피했고 그 직후 아파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최상층인 39층에서 작업하던 콘크리트 타설업체 관계자가 촬영한 이 영상에는 천장 상판인 슬래브와 거푸집을 이루는 구조물이 콘크리트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붕괴가 시작된 정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감리와 안전점검 전문가는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한 달 전 광주 서구에 제출된 4분기 감리 보고서엔 사고가 난 옥상 골조 공사의 품질이 확인됐고 시공의 정밀성도 확보됐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 업체는 착공 초기와 건물이 15층까지 올라갔을 때 각 한 번씩만 콘크리트 타설과 거푸집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정작 사고가 난 23층부터 38층에 대한 안전점검은 골조 공사가 다 끝나는 이달 말쯤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점검과 구조감리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소위 좋게 얘기하면 현대산업개발의 협력업체고 나쁘게 얘기하면 소위 기생하고 있는 용역회사들이 과연 다만 이 영상만으로 붕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을 형사 입건하고 감리업체 책임자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골조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3곳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7개월 사이 2차례나 대형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기업은 시장 퇴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 이어서 7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대형 참사.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참 나쁜 기업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고가 난 건물을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해제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
오히려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을 맡겨 3,200여 세대를 짓기로 돼 있는 재건축조합은 더는 불안해서 못 맡기겠다는 조합원들의 거센 요구에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자진해서 현장에서 이제 나가주면 제일 좋은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제.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은 광주를 떠나라라는 표현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안전보다는 그런 이윤만을 내세우는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진 이런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전국 65개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에 쫓겨 서둘러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대형 사고로 기업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장의 퇴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토부가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대응반을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건설사고 대응본부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고 대응본부는 기술 사고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고 사고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워 크레인과 잔여 구조물 등 안전성과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2019년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에 대해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체육회장은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회에서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가결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용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얼마 전 보도해드린 순천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과 관련해 피해를 당했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소장이 아파트 공금을 착복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리소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하고 미화원들로부터 명절마다 선물이나 현금을 상납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를 그만둔 한 직원이 입주자 대표들에게 보내려던 편지입니다. 심한 히스테리나 폭언 등 기존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관리소장 A씨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나오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차량 입출입 차단기 등 단지 내 시설물을 실수로 파손한 뒤 수십만 원 상당을 물어주면 A씨는 업체가 아닌 관리소 직원들에게 수리를 시키고 남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횡령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이용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취재진은 편지 속 사건의 당사자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계좌로 파손 변상금을 받아 A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비슷한 일이 수차례 반복되자 해당 직원은 이상함을 느끼고 동료 직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달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가 변상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게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제 계좌를 알려주세요 해서 제 계좌를 다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계좌에 돈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제가 돈 찾아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제도 양심상 또 다음에 어떤 일이 더 발생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의 우려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 단지 미화원들이 명절마다 A씨에게 주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왔고 A씨가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할 때도 20만 원을 걷어 상납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그 미화원이 있는데 그 애가 오고 난 뒤부터 돈을 걷어서 소장님을 주유권을 끊어주자고 막 40평대에서 50평대 이사 갔는데 선물해줘야 되니까 2만 원씩 걷자고 10명이니까 20만 원. 15년 계좌목표를 항상 넣는 거죠. 다른 데 두 군데에서 내가 다녀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에 대해 A씨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A씨의 갑질에 이어 횡령과 착복 의혹까지 끊이질 않자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의 갑질 문제와 관리비 집행 실태를 집중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169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에서 어제 하루 196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코로나19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과 병원,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어제 오후 6시까지 196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9일 133명을 시작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는 등 연일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1단계 공사가 시행되는 모든 구간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설 구조물 변형 여부와 콘크리트 양생 관리, 땅 꺼짐 여부 등 위험 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특보단장들이 광주를 찾아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영배 주철현 특보단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가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선 광주와 전남 지역에 압도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투표율 80%, 득표율 90%를 목표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지방선거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한다면서 본인들의 활동은 지방선거와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날이 많이 춥죠. 오늘 출근길도 어제만큼이나 춥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4.5도로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한낮에도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오늘 낮부터 심한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오늘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눈은 모두 그쳤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만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날이
많이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주택 화재나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아직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한낮 기온은 2도에서 5도 분포로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에는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신안 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보성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안팎, 고흥은 영하 4도 안팎으로 아직은 많이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이면 추위는 더 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8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일요일 낮부터 다시 추위가 시작돼서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